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시청자와 팬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숙하는 연예인 분들 중에 물론 무리를 일으킨 건 맞지만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비하인드를 알고 보면. 네. 근데 저는 그분 중에 한 분이 로이킴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았었잖아요. 당초 우리가 참고인으로 알고 있었던 로이킴 씨,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용된 제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정준영 씨하고는 달리 성폭법 위반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단톡방의 리스트랑 뭐 20만 건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충분히 아마 분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리꾼의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일단 뭐 조사를 받을 정도면 로이크도 상당히 공범이 아닐까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에서 좀 도움을 청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정준영 씨 단톡방이 23개입니다. 네. 정준영 씨가 수많은 단톡방에다 자신의 영상을 뿌렸다고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 안에서 뭔가 로이킴 씨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범이냐 이건 조사를 해봐야겠죠. 네. 초창기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정준영 씨와 함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을 지금까지 부르지 않은 게 전 핵심인 것 같아요. 혐의점이 분명하고 뚜렷했고 그들이 굉장히 이번 사건에서 핵심자들이었으면 먼저 소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특정돼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뻔히 알면서도 부르는 것 자체가 그에게 확인해야 될 만한 분명한 뭔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도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해당 연예인한테는 대단히 큰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한 혐의가 정말 확실해서 이 사람을 피해자로 부르거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사실 경찰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데 뭐 하나가 안 풀릴 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부르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그냥 로이킴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찰로서도 굉장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좀 늦게까지 아마 좀 미뤄진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늘어나는 단톡방과 참여자 어디까지 밝혀진 거죠? 네,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단톡방이 23개, 그리고 이제 참여자가 16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네, 이 가운데서 지금 7명이 입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9명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단톡방에서 정준영, 승리, 최종훈이 각각 13건, 1건, 6건의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로이킴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혹시 궁금한 게 영상을 직접 찍거나 유포한 그 처벌 수위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유포를 더 강하게 처벌하긴 해요. 그러니까 촬영이라는 거는 동의 없는 촬영을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동의 없는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형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유포의 경우가 그 피해자가 입는 심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아마 법원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포가 지금 특히나 이제 온라인상 유포됐을 때는 그 피해라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고 또 아주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포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강하게 묻고 왜냐하면 저희 단톡방에서 채팅을 하다 보면 뭐 웃긴 영상이든 상대의 약간 굴욕적인 그런 영상을 쉽게 주고받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유포가 더 처벌이 로이킴 씨가 음란물을 유포했던 게 어떻게 걸렸냐면은 그 정준영 단톡방 일당을 그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온 것인데 정준영 씨가 어떤 분들이랑 낚시방, 정말로 그 물고기 잡는 낚시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 중에. 근데 그 방에서 그때 그 시기에 어떤 특정 연예인이 음란물 사진이 합성이 돼가지고 유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이킴 씨가 그 블로그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이거 그분 아니야 라고 올린 게 음란물 유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진을 야 이거 좀 봐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거 합성 사진이야 그분 실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어쨌든 그게 음란물 사진처럼 비춰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이킴 씨는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사실 굉장히 전혀 좀 몰랐던 사실이네요.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지금 로이킴 씨가 뭐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거를 수사할 대상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로이킴 씨는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이런 비하인드 부분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래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단톡방에 있기 때문에 그냥 침묵을 지킬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게 좀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은 다 뭐 개인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유 너는 그런가 보다라고 무시하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인 조사나 어떤 이 사건 전개에서 필요한 인물인 경우에 경찰에서 조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죄가 밝혀졌을 때 그때 이제 비난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네.